자, 70페이지 갑니다. 거래정보망과 협회는 한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거래정보망은 거래정보 사업자, 누가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맨 끝에 정보망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권자 국장인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거래정보망은 누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다. 개공 상호 간. 개공과 중개 의뢰인 이름 틀리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그림은 그냥 뭐 참고하세요. 한번 그 그림을 읽어는 드릴게요. A가 갑한테 집 팔아줘. 근데 살 사람이 없네. 그래서 2번 정보를 공개했다 이거지. 동그라미 2번에다가 적으셔요. 거짓 공개 X. 거짓 공개하면 X. 그 다음에 3번 B가 을한테 집 사줘. 근데 당장 팔 게 없네. 그래서 4번 검색했지. 검색했더니 갑이 올린 게 마음에 들었네. 그래서 5번 B한테 소개했지. 소개했더니 집 보러 가지. 그래서 6번 전화했지. 지금 간다고. 7번 또 전화했지. 집에 붙어 있으라고. 근데 8번 집 보러 갔지. 근데 계약이 체결됐지. 계약이 체결되면 9번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되죠. 그래서 9번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거래사실 통보. 거래사실 통보. 그래서 2번하고 9번이 그 개공 갑의 의무예요. 처음에 정보를 공개할 때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이런 걸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이따 배우죠. 일단 주인은 당연히 공동으로 의무를 진다는 얘기죠. 공동으로 의무를 진다. 자, 지정 요건은 그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이어야 돼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개공 몇 명 이상 모집해라. 500명 이상 모집하는데 2개 이상 시도, 2개 이상 시군구 X, 시군구 X로 쓰셔요. 시도. 그래서 최소 30명 이상씩. 서울 300명, 경기도 200명 이 정도인 거죠. 5, 2, 30개, 아삭. 이렇게 외우면 되죠. 기사오빠 1명 이상, 중개사 언니 1명 이상. 정보처리 기능사 아니에요. 가끔 기능사 오빠가 오는데 그 짝퉁 오빠가 온단 말이에요. 짝퉁 아니에요. 기사 오빠. 기능사 오빠는 조랑말 타고 와요. 기사 오빠는 말 타고 오고, 기사 오빠 뒷자리에는 중개사 언니가 앉아야지. 중개사 언니 1명 앉아야 되죠.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 이러면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시집 안 간 언니가 타야 돼. 중개사 언니 1명 이상.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라. 외국인도 지정받을 수 있고요. 밑에 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 받잖아요. 그래서 지정받을 수 없어요. 자, 오른쪽 가서 지정 신청서를 누구한테 내세요? 그냥 국장에게 내겠지. 근데 신청인이 법인인데 그 법인은 누구냐면은 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신청인 법인이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하니까 안 내도 되겠지. 그리고 밑에 제출 서류는 아까 요건을 갖추었다는 걸 다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라.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개공 500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정보망 가입비용 신청서와 그 개공들의 뭐 사본, 등록증 사본을 내라. 자, 개공드려야 되니까. 개공드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등록증 사본이에요. 다음 기사 오빠는 자격증 사본, 중개사 언니도 자격증 사본 다 내야 돼.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여기만 들어가요. 우리 등록 신청할 때 안 내, 소공에 고용 신고할 때도 안 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다 안 내지. 등록관청이 안 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 근데 지금 국장한테 내고 있죠. 국장은 거꾸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야 돼. 그래서 우리 기사 오빠는 말 타고 자격증 사본을 허리춤이 차고 이렇게 달려오고, 중개사 언니는 뒤에서 자격증 사본 펄럭이고 오른손은 오빠 허리 잡고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이렇게 오빠 달려 이렇게 달려오잖아요. 다음 컴퓨터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도 다 내라. 이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시험이 난다고? 가입한 개공들이 보유하는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X. 가입한 개공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아니에요. 지정받으려는 자가 보유하는 컴퓨터. 적으세요. 개공의 컴퓨터 X. 개공의 컴퓨터는 X. 자, 요건 갖추었다는 서류 다 냈어.
등록증사본, 자격증사본, 자격증사본 이런 자리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국장은 며칠 안에 30일 이내 지정서 교부. 그리고 3번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 국장 승인. 지정 받은 날부터 3월이에요.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 국장 승인이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승인 얻어야 되고요. 밑에 주의 1번 왜 틀린지 아시겠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하는 게 아니라고. 지정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2번에 있는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4번 정당한 서유 없이 지정받고 얼마 이내 1년 안에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국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X로 되게 잘 나오는 거 아시지? 자, 밑에 이제 거래용어사업자의 의무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라. 그 개공 자리에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고 나 개공에 따라 정보를 차별 공개했다. 을차 위반하면 지정 취소 1-1. 물론 동그라미 1번도 마찬가지예요. 동그라미 1, 2번 위반하면 지정 취소 1-1. 다음 개공의 의무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 보통 거짓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을 때는 취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방에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건 순수 업무정지,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예요. 업무정지만. 그 다음에 2번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거래동사업자에 통보해야 돼. 그래서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돼. 정쥐, 업무정쥐. 다음 페이지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사유는 어떻게 외우지? 거, 운, 을, 차, 해, 일. 거, 운, 을, 차, 해, 일. 자, 거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지. 운, 운영규정에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변경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에 위반했지. 500과태료도 들어가죠.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차별 공개했지. 개인정보사업자 사망, 법인정보사업자 해산 등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고 1년 안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았지. 박스 밑에 몇 번 빼고 청물해야 돼. 4번을 빼고 나머지로 지정 취소할 때 청물을 실시해야 되죠. 밑에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 청물을 해야 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밑에 서식은 참고하세요. 거래용어사업자 지정 신청서 있고요. 저 밑에는 내가 네 정보망에 가입할게 라는 가입이용 신청서예요.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등록증 사본 첨부해야 되잖아. 이거를 500부 이상 모아서 위에 있는 신청서와 같이 내라는 얘기죠. 수수료 없음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세요. 수수료 없음. 지정 신청할 때 돈 안 내요. 국장한테는 돈 안 냅니다. 없음은 실제 서식에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거지 제가 없음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협회가죠, 협회. 협회도 단순 암기예요. 그 동그라미 1번도 법조문입니다. 41조 2항.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것도 법조문이에요. 그리고 협회는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법 X 민법.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재단법인 X. 민법 중 조합 다 X입니다. 사단법인 준용한다. 협회는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건 시험에 붙지 않고. 개공들이 협회에 가입할 의무도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협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설립 절차를 물어봐요. 현재 우리나라에 협회가 2개가 있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 예전에 대한이었다가 없애고 세대한을 만들었거든. 그냥 대한이라고 하지. 세대한 이러니까 이상하잖아. 세대가 돼갖고. 자, 설립 절차 4단계.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다시요. 시작. 정관 작성, 창립총회, 설립인가, 설립 등기. 그 세 줄 속에 그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에 대해서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네 단계가 다 들어와야 돼요. 다 들어와야 되고, 밑에 주의의 1번 보세요. 주의 1번이 왜 틀렸는가 보세요. 300명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 거친 후 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까지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가다가 말면 틀립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몇 명 이상 발견되어 정관 작성하라고? 정관 작성 몇 명? 300명. 이걸 어떻게 시험에 냈냐면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요구된다. 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에 국장의 인가, 거기를 허가 X, 허가라고도 두 번이나 나왔고, 설립인가, 다시 설립인가 이렇게 하셔야 돼. 설립인가. 다음에 그 주의의 2번, 3번을 묶으시고, 주의 2번, 3번. 우리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인데, 창립총회는 그 작성된 정관에 대해서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창립총회 600명 모이란 얘기죠. 근데 3번처럼 이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이상이, 광역시도는 각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각각 20명 이상이 모여라.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셔야 되지? 300, 정, 600, 창, 이 600은 100과 20이다. 서울은 100,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는 20이다. 300정, 600창, 600, 120. 시작. 300청, 600창, 600, 120. 시험에 나온 지문. 창립총회는 서울에서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X. 창립총회는 광역시에서 20명 이상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O. 이렇게 낸 적도 있고요. 자, 밑에 구성, 지부, 지회 이거죠. 지부가 더 크죠. 지부가 큰 거, 지회는 작은 거. 지회는 우악스럽게, 지회는 예쁘게 발음해야죠. 협회는 시도에는 지부, 시공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시도에는 지부, 시공구에는 지회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도 X. 지부지에 바뀌어도 X, 두어야 한다도 X. 두었으면 뭐 해야 돼? 신고. 지부는 시도니까 시도지사에게 신고. 지회를 설치했으면 시공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라. 다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총회 뜨면 어떻게 보래요?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밑에 주의 1, 2, 3번 왜 틀렸어? 1번은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번은 지부를 설치했으면 시도지사에게 신고. 3번은 총회 뜨면 지체 없이 보고. 자, 그 얘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밑에 감독상 명령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 감독상 명령, 여기서 명자 동그라미치고, 감독상 명령은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국토부 장관이 협회와 또 지부와 또 지회를 모두 다 감독한다는 점, 모두 다 감독한다는 게 핵심이죠. 받아쓰기 해도 돼요.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지부는 시도지사가 감독한다. 이러면 X. 지회는 등록관청이 감독한다. 이러면 다 X입니다. 협회 지부지회는 국장만 감독을 하고 이 감독상 명령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된다. 이런 건 뭐 안 적어도 돼요. 협회가 받는 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말고는 없죠. 한번 읽어보죠. 국토부 장관은 협회와 지부와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제출해봐라 명령할 수 있고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에 보내 장보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때 출입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내보여라. 보통 서식, 어떤 서류, 증표 이런 건 다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되지.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 협회 업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 동그라미 1, 2, 3, 4 묶으시고 그냥 읽었는데 짠 하면 5로 풀라고 그랬죠. 20년에 한 번 정도 나오죠.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짠 하잖아. 짠 하면 5. 부동산 중개주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뭉클하네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 연수에 관한 업무. 눈물이 글썽거려요. 회원의 윤리 연장 재정과 실천에 관한 업무. 너무 설레지 않아요? 읽었더니 뭉클하고 설레고 벅차고 막 감동적이고 짠하면 5로 풀면 돼.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공제사업은 잘 아시죠? 공제사업은 밑줄 치세요. 비영리의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 간의 상호부조. 양가로 2번 제목은 협회가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 이건 이따가 업무 위탁에서 나오는데 협회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다 업무 위탁받을 수 있고 2번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업무도 다 위탁받을 수 있어요. 이따가 배워요. 2번 시간 안에 나와요. 자, 공제사업.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 2번 공제사업 하려면 공제규정, 국장, 승인. 공제규정을 정해 국장 승인 얻어라. 근데 공제규정의 내용은 기억은 뭐 지나가시고 니은 회계기준은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 구분 이 정도만 밑줄 치고 책임준비금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들어왔는데 뭐 다 먹고 없다고 막 이쑤시고 있으면 안 되니까 책임준비금을 적립해라 라는 걸 13년 전에 만들었어요. 책임준비금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해라.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수입액. 협회 총 수입액 이렇게 X로 내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매년 적립해라. 자, 동그라미 4번. 당연히 공제사업은 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로 관리해야 되겠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 승인 얻어야 되고 5번도 시험에 나와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 공시. 운자 동그라미. 운용실적을 공시해라.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일간신문이나 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라. 운용실적 공시 게시해라. 공시는 몇 개월? 3개월. 공시법 3시간 이렇게 3시간만 강의 들어야지. 공시법 3시간 운용실적 공시 안 하면 500만 원이 과태료. 동그라미 치는 건 다 500 과태료입니다. 다음 밑에 공제사업의 운영 금융감독원장은 국장이 요청받아서 공제사업의 조사 검사할 수 있다. 원장님의 숙제 검사 이렇게 외우죠. 원장님의 숙제 검사.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은 뭘 할 수 있다? 공제사업에 대해서 개선 명령할 수 있다.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면 돼요.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 가입자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개선 명령은 누가 한다고? 국장이. 원장님이 하면 틀려요. 원장님은 뭐만? 숙제 검사 이것만 해야 돼. 다음에 재무 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에 충분한 지급 능력 갖춰야 되겠다. 또 경영은 건전해야 되겠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 지켜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은 그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 이게 뭐냐면 공제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여유를 갖춰야 된다. 그 지급 여력 비율은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지급 여력 금액을 지급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걸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분수 쓸 때는 분모의 기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 테니 100을 잡을 테니 당신들은 항상 얼마 이상을 10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기준 100 이상을 유지해라. 그리고 니은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실제인이 되게 좋아요. 이런 것들.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징계 해임 요구. 우리 뭐 징검계 이렇게 외우는 거잖아요. 징검계, 징계 해임 요구.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아래 박스를 위반했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원장님은 뭐만 하라고? 숙제검사만. 개선명령, 징계 해임 요구는 다 국장이 하고. 다 500 과태료고 이런 거 말 안 들으면. 이때 박스는 이렇게 해요. 박스는 개공건전. 시작. 개공건전. 어떻게 정리하면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이렇게 쓰세요. 시작.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다시 시작. 개공건전 징계해임 요구. 개는요 개선명령 이행 안 했어.
공제 규정에 위반했어. 건전, 재무, 건전성 기준 지키지 않았어. 개공, 건전, 징계해임 요구. 자, 운영위원회 갑니다.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당연히 중요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제도고,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심의감독을 위해 어디에 둔다? 협회에 둔다. 협회에다가 운영위원회를 꼭 둔다. 협회에 둔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인은 몇 짤? 운영인은 19짤. 운영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내로 한다. 운영인은 19짤. 위원 될 수 있는 사람이 협회 임원도 있고,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번역 전문가, 관계, 공무원 이런 사람을 구성하고 19명 이내로 한다. 이때 박스로 들어가서 조금 작업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묶으시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묶으시고, 이렇게 묶으시고, 1번과 2번은 뭐라고 쓰냐면 임기 없음, 3번, 4번은 임기 2년 이렇게 써두시고, 그 다음에 2번이 누구야? 2번이 협회 회장이죠? 협회 회장. 3번은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게 2번, 3번 이렇게 묶어 있어처럼 2번, 3번을 이렇게 글씨가 되는 글씨 든 거. 협회 회장,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이 사람들 협회 관계자잖아요. 관계자는 얼마 미만으로 3분의 1 미만으로 구성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두시고, 자, 박스 밑에 읽어볼게요. 운영인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죠? 운영인은. 그래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이런 표현도 잘 익혀놔야 돼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협회 회장 2번,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3번, 협회 관계자는 전체 위원회 3분의 2 미만으로 하세요. 이 말이고, 동그라미 4번, 거기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있던 국장이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공무원 1명, 협회 회장, 공무원하고 협회장을 빼고 임기는 몇 년? 2년으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에 임기가 제한된 위원은 몇 번만, 딱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딱 한 번만. 1회만 연임할 수 있다고.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뭐라고요? 운영인은 한 번만 더 할래. 나이는 19짤, 정신연령은 5짤. 그래서 엄마다 한 번만 더 할래. 이렇게 외우는 거지. 당연히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겠지. 다음 페이지.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날 세고 투표했더니 전원다 자기 이름 써냈지.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고 다시 하자고. 다시 했더니 또 전원다 자기 이름 써냈지. 그래서 날 세고 있지, 날 세고. 새벽 6시까지 했지. 그러다가 한 사람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졸다가 옆칸을 찍어버렸네. 그래서 위원장 2표. 그래서 부위원장 뽑는데 위원장이 다른 사람 찍었잖아요. 그래서 부위원장도 2표 이렇게 한 거죠. 날 세고 2표. 해장국 먹고 집에 갔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6번도 중요하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누가 대행한다?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다음 7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총제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회 과반수 찬성을 의결하는데 그 출석위원을 제적위원이라고 냈다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8번. 간사석에는 항상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누가 회의록을 쓴다? 간사가. 서기가 아니고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시작. 회의록은 간보면서 작성. 밑에 판례는 뭐냐면 첫 번째 것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는 1년에 한 번씩 공제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보험 계약인데요. 여러분 질병보험 생각해 볼까? 내가 질병에 이미 들었는데 그 질병보험에 가입을 했으면은요, 그 보험 계약은 무효죠, 무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공제 계약이 뭐 하려면, 유효하려면 공제 계약을 할 당시 이미 사고가 터져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첫 번째, 개공과 협회 사이에 체결한 공제계약이 유효하려면 공제계약 당시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는 않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이 개공은 장래 꿈이 사기치는 게 꿈이었어. 어릴 적부터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해서 성년 돼서 합격했고 개공됐고 드디어 공제계약을 했지. 그리고 나아가 실제 공제사를 일으킨 거야. 그랬더니 그 협회에서는 공제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랬더니 판사님이 아니야. 장래 공제사고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을지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제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발생된 게 확정된 건 아니지 않냐. 내가 사기칠 의사가 있으면 꼭 사기는 쳐줘? 그게 인생이 이렇게 쉬워? 그렇지. 그러니 공제계약 당시 사고 발생이 확정된 건 아니니 공제계약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뭐냐면, 그러면 개공의 사기를 이유로 이 공제계약이 무효가 됐거나 또 협회가 공제계약을 취소했다 이거야. 그랬으면 공제금을 안 줘도 되는 것이냐 이거지. 안 줘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판사님은 아니래. 개공이 가입하는 건데 타는 건 얘가 타지 않냐. 그러니 중개 의뢰인과 개공인 둘이 서로 짜고 사고 친 것이 아닌 한 이 무효 취소로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지급은 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밑에 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페이지 12라고 써두시고요. 자, 운영위원회와 비교하는데 제가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는 것만 표시를 첨가표를 잘 칠해놓으세요.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그 다음에 왼쪽은 7명, 11명 위원장 포함해서 7월 11일, 오른쪽은 운영위는 19짤 이 차이. 그 다음에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 나머지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지. 오른쪽 위원장, 부위원장은 날새고 투표, 호선. 그 다음에 임기, 양쪽 다 2년인데 왼쪽은 연임이 없는 게 중요하다. 오른쪽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음 저 밑에 직무대행, 왼쪽은 부위원장이 없어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오른쪽은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런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다음 보직갑니다.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실무교육 또 직무교육 또 연수교육을 위탁한다. 누가? 시도지사가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다시 뭐라고요?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위탁할 텐데 시험은 2차까지 쓰니까 두 군데.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뭐만? 교육만 위탁받는 거예요. 교육만. 학교는 시험을 안 봐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교육은 세 가지니까 세 군데, 시험은 2차까지 써서 두 군데, 학교는 교육만. 밑에 주의 좀 보면요. 주의 보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해요. 근데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나 위탁은 누구만 한다? 시도지사만 위탁을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라. 그래서 밑에 주의 2번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면 틀린 걸로 골라야 돼. 시도지사라고 골라야 됩니다. 이게 나오면 좀 어렵죠. 자, 관보 고시하라는 얘기예요. 위탁했으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라. 양그러 4번은 이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면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만 혹시 모르니까 하는 겁니다. 자, 강사 확보. 자, 이 세 가지 교육의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라. 강사 확보.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박사는 바로 투입합니다.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그다음 있어 보이는 사람은 경력 2년, 변호사, 전임 강사, 경력 2년 필요합니다. 없어 보이는 사람은 3년 필요합니다. 석사 3년,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법무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 공인중개사 없어 보이잖아. 3년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7급 이상, 6개월 이상 경력.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이렇게 하세요. 영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영화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위대한 박사는 바로 투입. 있어 보이는 전임 강사, 있어 보이는 변호사는 2년. 영화는 7급 공무원 6개월 상영. 없어 보이는 석사 3년, 없어 보이는 공인중개사 기타 등등 3년 경력 필요하다. 다음에 밑에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강의실 1개 이상 확보하여라. 강의실이야. 세 가지 교육을 위탁받는 기관이 갖출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 포상금은 누가 지급하지? 등록관청이 어디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1번, 2번 하시죠. 자, 누굴 찔러야 되느냐? 무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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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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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당일 시험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이렇게 나오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3. 거는 거짓, 부정, 등록. 거짓하고 부정은 하나 빼고 낸다고요.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거짓, 부정, 등록, 절동치 3-3. 양, 등록증, 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받은 자 1-1. 이렇게 형벌 대상자들입니다. 다. 박스 밑에 보세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에도 포상금을 준다. 누구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두 번째는 주의하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찌르면 줘, 안 줘? 안 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거짓, 부정, 등록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지급 범위 건당 얼마? 50만 원으로 합니다. 건당 50, 2건은 100, 10건은 500, 100건은 5천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를, 일부를, 일부, 전부 X로 잘 쓰세요. 일부를 국고에서, 협회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가 아닙니다. 협회라고 나온 것도 있고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상? 아니, 이내. 이상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지급 절차. 행정기관에 이미 발각됐으면 안 주죠. 아끼면 똥 된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찔러야 돼요. 그리고 검사가 뭐나 뭘 해야 돼? 공소제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공소제기는 무슨 뜻? 형사재판 신청 이렇게 쓰시고,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신청.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쓸 시간 많이 안 들여요. 공소제기는 형사재판 신청,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봐주는 것. 자,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이 말이지. 지급한다. 그러면 밑에 공소제기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지. 기소유예는 안 준다는 말이 되니까. 그 다음 기소중지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 이렇게 외우세요. 기소중지는 포상금 중지. 뭐라고요? 기소중지는 포상금 중지.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당연히 안 주겠지. 근데 주의할 점이 공소제기를 했다면 형사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던 또 무죄 판결을 받던 그건 따지지 않고 다 지급한다. 공소제기가 됐으면 이거 심지어 이 말도 빼고 냅니다. 빼고 내버립니다. 예를 들면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A를 신고하였다. 신고했는데 A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도 포상금 지급한다라고 해야 돼.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다음에 박스 밑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디다 내셔야 돼? 당연히 등록관청에 내야 되겠지. 등록관청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하겠지. 그리고 조회가 되면 지급을 결정하겠지. 그 지급 결정일부터 얼마 이내? 1월 이내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부터 한 달 이내 주라 이거야. 4번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럼 당연히 포상금을 균등해 주겠지. 다만 배분 방법을 미리 합의해서 신청하면 합의된 방법대로 지급한다. 문제는 이렇게 내게 되겠지.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분의 합의가 없는 한 균등에 지급한다. 오, 이렇게 내야 되는 거지. 예외가 있으니까. 다만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이렇게 낼 수도 있겠대.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 배분의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균등에 지급한다. X 이렇게 내겠지 뭐. 그 다음에 4번 했고 5번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들어오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건수에 따라 균등 X. 오른쪽은 그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그 구비 서류만 좀 한번 읽어보세요. 구비 서류만. 자, 행정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되게 잘 나오죠. 246번 공통점, 246번 공통점은 재교부죠. 135는 시험에 뭐 하는 사람, 응시하는 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그때 내는 거지. 밑에 자격증을 처음으로 받을 때, 등록증을 처음으로 받을 때, 신고불증을 처음으로 받을 때 내는 것이 아니더라. 다음 9장 갑니다.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벌칙. 감독상 명령은 이것만 공부하세요. 이것만. 저 위에다가 2줄만 쓰세요. 감독상 명령. 이제 2줄만 쓰세요. 아까 배웠던 국토부 장관은 누구랑? 협회와 또 지부와 또 지회를 모두 다 감독한다 그랬던 거지. 협회 지부지회는 오로지 누구만? 국장만이 감독을 한다. 그런데 우리 개공에 대해서는 국장이 또 시도지사가 또 등록관청이 모두 다 개공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이게 다른 점이죠. 협회 지부지회는 국장만 감독을 한다. 근데 우리 개공은 말썽꾸러기니까 온 식구가 다 감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최근에 10년도 넘게 시험에 안 나온 단원입니다. 이게 10년 넘게 안 나온 단원인데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심지어 분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 포함한다. 이 말은 저 멀리 있는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등록관청이 거기까지 가긴 머니까 그 분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청장도 분사무소에서 감독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지. 자, 이들은 개업공인중개사나 거래동부사업자, 거래동부사업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업무 보고해봐라, 자료 제출해봐라, 명령할 수 있다. 직접 공무원을 사무소로 보내. 근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한다 신고받고 무등록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거지. 장부 서류 조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주의 풀어볼까요? 지문? 국토부 장관은 개공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5. 국장 들어도 되고 시도지사 들어도 되고 등록관청도 다 맞는 거죠. 2번. 시도지사는 개공에 대하여 자료 제출, 필연 명령할 수 없다. X.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들어가면 다 맞다고 이게. 3번. 분사무소 소지지 시군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인 개공에 분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4번. 감독관청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해. 출입하는 공무원을 뭘 보여드렸지? 국토부령에 전한 증표를 내보이라 그랬죠. 공무원증, 조사검사 증명서. 동그라미 4번은 잘 아셔야 돼. 감독관청이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익혀두세요. 공인중개사 협회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불응시 제재,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한마디로 개겼다. 왜 개겼다? 더 센 거 맞을까 봐. 공무원이 들어와서 계약서 다 갖고 봐. 확인 설명서 다 갖고 봐. 이걸 보여주면 나는 오늘 자격 취소받을 위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겨야지. 거기 거부, 방해, 기피해야 되잖아. 갖고 봐 했더니 싫어. 공무원이 미쳤나 이거. 내가 찾을게. 그땐 방해, 다리 걸어. 기어다니면서 찾을 땐 기피, 딴짓거리 하라고. 청소,
줄넘기, 뛰뛰기, 댄스, 덤블링 뭐 이런 거 하라고. 촐랑촐싹 까불, 공무원이 뭐랬지? 얼음. 이렇게 해서 얼음 주고 떠나죠. 업무정지.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해가지고 촐랑대고 촐싹대고 까불면 공무원이 뭐라고 한다고? 얼음.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로 줍니다. 감독상 명령 불응하면 개공은 업무정지다. 자, 다음에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우리 개공에게 주는 건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런 용어는 시험에 안 쓰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등치는 꼭 등록 취소만 줘야 되지. 임등치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때는 업무 정지를 대신 준다.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동안 한 번 위반한 업무 정지 주게 돼 있죠.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만 주는 거예요. 자격 취소 있고 소공에게 주는 영업정지 자격 정지가 있고 거래농사업자에게는 지정 취소가 있지. 밑에 주의 좀 잘 보셔야 돼요. 지정 취소는 해야 한다 X로 주의하셔야 되죠. 이거 지정 취소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여기 써 있잖아. 지정 취소는 뭐 할 수 있다. 국장은 거래농사업자가 다음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야 돼. 하여야 한다 X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이 할 수 있다 X로도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자격 취소는 꼭 해야 한다. 잘 나오는 편 아니에요. 절등치는 조심해야 돼.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니까 절등치 사유로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틀린 겁니다. 절등치는 절대 업무 정지할 수 없다는 거. 임등치는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취소 X. 최근 1년 동안 한 번 위반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순수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만 주는 거야.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틀리는 거죠. 저 위에 있는 표는 뭐 이따 다 본문에 나올 것들이죠. 취소할 땐 청문해야죠. 청문해야 되고 취소된 다 청문하고 정지엔 청문 안 하죠. 그 다음에 보고통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했으면 얘는 3년간 시험 못 보니까 국장한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 통지하고 뭐 이러잖아요. 다음 반납 자격 취소되고 반납 등록 취소되고 반납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섭외대 지정 취소는 아까 했죠. 지정 취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 여기는 이렇게 써두세요. 3-3X 이 정도만 써두시고 X. 다음 운영규정 승인 변경 승인 운영규정 위반 이거는 이제 500만 원이야 과태료 사유도 이게 포함이 되죠. 다음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걸 공개했거나 의뢰받은 것과 다르게 공개했거나 차별 공개했다. 원래는 이제 차예요. 지정 취소 1-1 사망 해산 1년 이거죠. 다음 페이지 청문 4번 빼고 청문하라는 얘기죠. 해산 취소 청문하면 틀리는 거 아까 했죠. 다 이거 했어요. 다음 자격 취소 갑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을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 부양지역. 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다가 3-3X 이자 찌르면 포상금 준해금 다 X 다 아까 배운 거죠. 이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 취소만 주는 거예요. 자격 취소만. 자, 양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자격증을 양도한 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 어떤 게 나와도 다 자격 취소 1-1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되지. 자, G.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한 자. 자격증 Z 기간 중에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된 자. 자격증 Z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자격 취소. 역은 앞에 무슨 법 징역? 꼭 이 법 징역이어야 되죠.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자격 취소 안 돼요. 꼭 이 법 징역이어야 한다. 이 법 징역. 자, 거기 그 4번 밑에 여백에다가 두 줄만 쓰세요. 두 줄만 쓰세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을 때는 자격 취소인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비교해서 한번 써두시고요. 비교해서 이게 잠깐 이해 좀 해보면요. 자격 취소, 그다음 개공은 절등치 있고, 개공은 또 임등치 있고, 개공은 또 업무정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 이건 쓰지 마세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만 있잖아요. 이 가운데가 없어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방금 뭐냐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바로 이쪽으로 가잖아요. 바로 이쪽으로 하는데 업무 정지 중에 중개업을 하면 이제 절등치로 가는 이런 차이가 있거든.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했는데 나는 자격증이 날라가. 얘는 등록만 날라가고 자격증은 남잖아요. 형평이 안 맞죠. 이게 가운데가 없어서 그래, 이게. 사실 저는 이 등록 취소라는 건 3년짜리 영업정지라고 이해하거든요. 이건 6개월짜리 영업정지, 이건 3년짜리 영업정지예요. 자격증은 남잖아요. 근데 이게 자격정지가 6개월짜리 있는데 2년이나 3년짜리가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따가 또 뭐 배우냐면 이종소속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소속을 했다. 이종소속하면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근데 개공은 절동치로 가요. 왜냐면 자격 취소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밑에 표 있죠? 표부터 잠시 후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할 것입니다. 밑에 공인중개사인 개공 공인중개사가 여기부터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